하겠습니다. 자, 적분부터 빨리 가봅시다. 아이고, 왜 이렇게 속하 계시냐? 여러분, 겁나기가 쉽네. 자, 프린트부터. 자, 프린트 첫 번째 페이지 질문. 없고, 두 번째 페이지 질문. 없고, 세 번째 페이지 질문. 없고, 네 번째 페이지 질문. 없고, 다섯 번째 페이지 질문. 없고, 그 뒷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한 번 더 뒷페이지 질문. 없고, 또 그 뒷페이지 질문. 딱 보니까 지금 안 한 사람들도 보이고, 지금 아주 그냥, 나는 문짝이구만. 그 다음 뒷페이지 질문. 몇 번? 30번. 30번. 112쪽에 30번. 또? 없니?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인테그랄. 뭐 적분하라 그랬어? 부정적분 또는 정적분의 성질 더하기 빼기 실수배만 찢을 수 있고 곱하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으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전개해야 돼. 그럼 전개하면 뭐 곱하기? ln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lnx 적분해야 되겠지. 근데 lnx의 전체 제곱 위에 했잖아. 적분해. 2 곱하기 lnx 얘는 앞에 2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야? 2잖아. 아니 이 앞으로 빼놓고 1 생략으로 오고 lnx 적분이랑 똑같잖아. 됐어? 다음 남기시고 다음에 몇 쪽이야? 113쪽 질문 9번. 자, 113쪽에 9번 또. 자, 9번 봅니다. 9번 사인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다음 코사인 몇 제곱? 세제곱. 요놈의 식기를 뭐하여라? 적분하여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식기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 사인도 세제곱이고 코사인도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현재 적분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앞에서 사인 세제곱 적분 알려드렸죠? 사인 세제곱 적분하는 거 어떻게 적분하라 그랬니? 사인을 몇 번 곱한 거니까? 3번 곱한 거니까 그 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x로 걔를 인지를 하시고 사인 제곱을 어떻게 바꾼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꾼 다음에 우리 적분했었잖아. 같은 계열로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 어쨌든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 셋 다 있으니까 누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사인 세제곱 x로 가득해 준다면 그걸로 설명했으니까 요 놈의 식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에다가 곱하기 눌렀어. 사인 x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더 곱한 거야? 코사인 세제곱 x를 더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가 식이 인테그랄 다음에 사인 x 곱하기 다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다음에 코사인 세제곱 x 이렇게 식을 바꾼 거랑 똑같은 게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요 식기 잘 쳐다보시면 사인 제곱 x, 사인 x 있고 코사인의 세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니까 누구를 치환해주면 돼? 코사인 x를 뭐 해버리면? 치환하게 되면 되냐 안 되냐? 그럼 치환하면 물론 범위 나와야 되는데 이 범위는 무슨 적분에서만 적용을 한다고? 정적분에서만 적용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요놈의 식에서 사인 코스 그대로 바로 미분해서 적분 변수 바꾸게 되면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사인 x의 뭐가 dx 나오게 될 것이고 얘가 dt로 바뀌겠죠. 그럼 사인 x dx라는 놈의 식을 뭐라고 바꾸면 돼? 마이너스 dt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치환된 형태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요거 그냥 앞으로 빼버리고요. 다음 인테그랄 1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t의 세제곱을 적분하는 식이랑 똑같아지겠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됐나요? 요 뒷부분 적분은 굳이 안 해줘도 되겠죠. 다음 또 질문? 자, 없으시면 다음 뒷페이지가 없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교재로 가셔서 교재의 적분 봅시다.
우리가 이제 기초 계산하는 건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특히나 여기 기초 계산 안 되신 분들은 제발 좀 하세요. 정말로. 정말 나중에 시험 보시다가 막힙니다. 또는 문제 풀다가 막힙니다. 그때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프린트에 교재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26쪽부터지요. 자, 126쪽 질문이요. 없고요. 다음 127쪽 질문이요. 없고요. 128쪽 질문이요. 자, 아이고, 신이야. 128쪽 없고, 129쪽. 129 없고요. 130 없고 넘겨서 131 없으면 132 132 없고 133 없고 134 135 136 없고 137 138 139 140 141 142 없으면 143 없나요? 몇 번? 11번 부정적분 인테그랄 탄젠 1 플러스 탄젠트 x분의 시컨트 제곱 x dx 요놈의 식기를 구하여라. 됐나요? 자, 그럼 요놈의 식기를 지금 쳐다보니까 얘는 뭐 이거는 이제 표현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쳐다보게 되면은 분모가 1 플러스 탄젠트 x고 분자가 시컨트 제곱 x잖아. 근데 우리가 시컨트 제곱 나오면 시컨트 제곱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랬어? 시컨트 제곱 시컨트 제곱 접근하면 뭐야? 탄젠트 x잖아. 맞아 틀려. 근데 시컨트 제곱만 얘가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분자에 올라가 있지? 됐냐 안 됐냐? 근데 나누기 접근은 어차피 불가능하거든. 근데 요놈의 식기 쳐다보게 되면 탄젠 1 더하기 탄젠트 x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탄젠트 x를 뭐 해버리면 미분하면 뭐 나오니? 시컨트 제곱 x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뭐 하는 게? 치환하는 게 편하겠네. 누구를 치환하는 게 속편하다는 얘기야? 탄젠트 x보다는 누구를? 그렇지. 1 플러스 탄젠트 x를 뭐 해버리게 된다면 치환하게 되면 요놈의 식기를 치환하면 당연히 미분해서 적분 변수 잡아야 되고 시컨트 제곱 x dx는 뭘로 표현될 테니까 dt로 표현될 테니까 표현이 이해가 싸갔어? 그럼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t분의 1 dt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럼 t분의 1 dt니까 얘는 적분하면은 뭐라고 표현돼야 돼? ln 절대값 t가 될 것이고 절대값 그럼 뭘로? 1 플러스 탄젠트 x 나오면서 플러스 얼마? c 하시고 적분하시면 끝나겠지? 됐어? 또? 없니?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일단 정돈하시고 연습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제일 힘드신 게 아마 삼각함수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들은 계속 하시면서 연습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노트 잠깐 피시고 그럼 뭐를 할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무슨 법을 했었냐면 이 적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제일 처음에 시작은 무슨 법에서 시작을 했고 적분이라는 것 구적법에서 시작을 했고 그랬을 때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어떤 도형의 모 또는 넓이 또는 뭐를 구하자 부피를 구하자.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이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어떤 도형으로 고쳐서? 기본 도형으로 고쳐서. 표현이 이해갔니? 그 기본 도형으로 고쳤을 때 그 기본 도형에 뭘 구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요놈의 쉽게. 기본 도형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근데 그 기본 도형이 저희 자꾸 말 듣고요. 속보기 싫어 죽겠네. 다시 기본 도형을 몇 등분을 해서
n등분을 해서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 n등분된 놈들을 다 더하는데 n을 어디로 보내버린다? 무한대로 보내버린다. 표현이 이해갔지요? 근데 요 개념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 때 1, 2학년 때 들었던 도형의 3요소를 이용하는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도형의 3요소 오랜만에 나오네요. 야 지각자 너 도형의 3요소 대답 못하면 일단 오늘 그냥 오후 공부하기 졸라 싫으니까 때릴 거야. 도형의 3요소. 도형이요? 3요소요? 도형의 3요소. 원. 삼각형. 사각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옆에 선? 끝? 3요소면 몇 개일까? 센스도 없니? 3요소 점선면 오케이 됐지? 자 도형의 3요소 점, 선, 면 표현 이해 갔어? 자 이 개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점이 보이면 뭐가 만들어져? 그게 적분의 개념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어?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점들을 막 쌓아! 그럼 뭐가 만들어져? 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점을 쌓는데 어떻게 면이 만들어져? 일단 선이 만들어지겠지. 표현 이해 갔니? 선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질까? 그렇지. 그게 적분의 개념인 거야. 됐냐? 우리가 한 구분구조법이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를 몇 등분을 하는데? n등분을 하는데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면 막 선들이 뭐 할 거야? 쌓일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됐니? 자 그러면 면이 쌓이면 뭐가 되겠니? 이체도형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체 부피까지 우리 구할 겁니다. 표현 이해 갔죠? 그래서 그 원리가 그대로 또 어디로 가는 거냐면 구분구조법에서 입체도형의 뭘 구하는 것도 부피를 구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뭐를 할 거냐면 여긴 지워도 되죠? 됐니? 이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도형의 넓이라든가 또는 도형의 부피라든가 요놈의 식기들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해내고 얘네가 왜 이런 식이 여태까지 나왔냐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가겠습니다. 표현 이해갔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두 가지만 할까? 세 가지 할까? 두 가지 할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못 받아들이는 거. 일단 잘 받아들이는 것부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야. 맞아 틀려? 왜 그렇게 되니? 그렇지. 사각형 만들면 되는 거거든. 표현이 가서 즉 어떤 임의의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삼각형을 감싸고 있는 무슨 사각형을 만들어 버리냐? 직사각형을 만들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얼마가? 절반이 될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물론 그거를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워낙 단순하니까 굳이 이거는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뭐가 있었냐면은 야 뿔 위에 부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앞에 얼마를 붙여요? 3분의 1 갖다 붙였죠. 우리는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할 겁니다. 왜 3분의 1을 갖다 붙이는지. 표현 이해 갔어? 다음 또 하나 해드릴 건 뭐가 있냐면은 원의 둘레 원주 얼마야? 너 2파이요. 왜? 왜? 왜 2파이 아니야? 자, 나는 원주가 왜 2파이라는지 알고 있다. 예전에 뭔가 잠깐 들은 기억이 있다. 모든 원이 닮음이라서. 모든 원이 닮음이면 2파이 아니야? 원지름이 1일 때 L이 각도랑 L이 각도랑 똑같아? R세타. L은 R세타에서. L은 R세타에서 원이 초등학교 때 반지름이 1일 때 L이 R세타 이렇게 배우나? 초등학교 때 야씨 너 고급 공부했구나?
네모칸 그려서. 어? 네모칸. 네모칸을 그려서 넓이 아니야? 직접 재보잖아. 재봤어. 아니, 예전에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가르칠 때는 보통 어떤 형태로 가르치냐면 원의 둘레니까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잖아. 한쪽 끝을 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로 만들었다면 줄을 잘라. 그런데 걔를 일직선으로 펼치면 그 길이를 알아볼라. 그 길이를 알아볼라. 알 수 있죠. 그럼 그게 원의 둘레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서 그 파이가 3.14 어짜리 대강 고점이 될 거라는 걸 찾아낸 게 원래 아주 옛날의 방식인 거예요. 표현 이해갔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걸 하지 않고 이제 나이도 먹고 고등학생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표현 이해갔죠?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잘 나오는 거는 일단 제가 그 두 가지는 해드릴 텐데 그 외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9의 부피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따로는 제가 안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해갔어? 9의 부피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보시면서 찾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또 찾는 연습을 다시 한번 시켜놔 드릴 테니까 막상 또 다루게 된다면. 이해갔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동구조법을 이용하여 둘레와 부피 원의 둘레 2파이R 얘가 왜 2파이R이 됨을 우리는 뭐 하겠다면 증명하겠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자, 그렇다면 어떤 하나의 원이 있고요. 이 원이 있는데 얘는 반지름이 얼마짜리라고 우리 가정하는 거야? R짜리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저 둥그러진 부분에 대한 뭐를 구하고 싶다고?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 표현 이해갔지요? 자, 그랬을 때 여태 이제 쓰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은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원에 내접하도록 됐어? 저 원에 내접하도록 정N각형을 그리는데 다시 정몇각형을 그려? N각형을 그려. 표현 이해갔니? 정N각형을 그리는데 그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됐냐? 다시요. 이 원에 내접하도록 예를 들어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정육각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게 육각형이 아니라 얘를 N각형을 그리는데 N을 어디로 보내버린다고? 무한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겠죠. 정 N각형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지금 떨어져 있는 요 간격 자체가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 아주 작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정 N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결국에 뭐랑 똑같아질 거라고? 원의 둘레랑 같아질 거라고. 표현 이해 갔나요? 됐니? 그렇다면 여기 안에 정 N각형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쪽 부분만 그리겠습니다. 다 그리기에는 너무 도형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정 N각형을 그리게 됐을 때 요게 정 N각형의 뭐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변의 길이가 얼마에 가깝게 줄어들겠어? 0에 가깝게 줄어들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얘가 0에 가깝게 줄어들게 될 테니까 재료가 가깝게 줄어든다는 건 이 원에 있는 하나의 뭐와 똑같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 점과 같아진다는 개념인 거야. 그럼 그 점을 어떻게 해버리면 무수히 많은 걸 다 모아버리면 쌓아버리면 그게 결국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원의 둘레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개념은 다 이해 갔나요? 됐니? 그럼 이 안에 정 N각형을 그립니다. 정 N각형을 그리게 된다면 이때 이 하나의 정안각형의 이어놓은 식기를 모든 점들을 N등분을 한 다음에 다 나눴기 때문에 이 중심각의 크기는 표현 이해갔니? 원래 원 한 바퀴의 중심각의 크기가 몇 파이야? 2파이잖아. 맞아 틀려? 그 2파이를 몇 등분한 거랑 똑같아지겠어? N등분한 게 될 거거든. 그럼 얘는 저 하나의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N분의 몇 파이? 2파이 나올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요놈의 식기는 무슨 삼각형 나오게 되겠니? 이등변 삼각형 나오겠지.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 떠올려라? 수직?
2등분. 됐냐 안 됐냐? 그럼 그대로 조건 이용해서 옆에다가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드리면 요런 모양의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요. 이때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가 n분의 2파이야.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니까 R 나오게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제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무슨 이등분을 하게 된다면 수직 뭘 하게 되면 2등분을 하게 되면 하나의 각의 크기는 뭐라고 표현되겠니? n분의 파이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이때 이 빗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r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변의 길이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과 뭐하고 있어? 마주보는 각이잖아. 그럼 얘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시작! R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된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 n각형에 나와 있는 요 실제 이 길이의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뭐 곱하기 2r 곱하기 사인 얼마로? n분의 파이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정몇각형을 그렸으니까 n각형을 그렸으니까 이런 변이 총 몇 개가 존재하겠니? n개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저 정 n각형의 둘레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겠어? 2r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가 한 변의 길이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n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 그럼 n을 해주면 되는데 왜 분필 줘? 어디다 쓰겠어? 진 아이씨 혼나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아니 탐나갖고 그걸 가져갔던 거 뭐라고 알 테니까. 나 소파기 솔직해서 지금 오늘 나의 신경을 건드리지 마. 지금 소파기 겁나 싫어. 빨리. 빨리 줘. 어? 너 빨리 탈락했지? 네? 마피아 게임에 너 빨리 탈락했지? 저 살아남았어? 저 죽긴 죽었는데요. 죽었잖아. 억울할 거 있어요. 어? 뭐 억울할 거라고. 어차피 죽었잖아. 시간 필요 없나? 없어 짜증나. 왜? 얼마나 했어? 쌤한테 수업하기 싫다고 그거는 진짜 가능성 있어. 자, 그럼 둘레는 여기다 곱하기 얼마? n 한 개 될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원의 둘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원의 둘레는 요 정 n각형의 둘레의 길이 2r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n이라는 놈의 식에서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그럼 무한대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꼴부터 확인하면 되겠네? 변수 누구야? n이지요? 그러면 2r은 뭐 취급? 상수 취급이 될 것이고 사인 n분의 파이에서 n분의 파이에 어디로 가니? 0으로 가니까 사인 0으로 갈 거 아니야. 얘 얼마로 가? 0. 얘는 어디로?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근데 사인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 식기에서 n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n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를 n분의 1을 뭐 n분의 1 하자. n분의 1을 x라고 얘를 치환을 해버리게 된다면 n 무한대로 가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x는 어디로 가게 되겠어?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요 식기는 리미트 x가 제로로 가고 있을 때 표현됐죠? 다음 2r 그대로 살아있고요. 됐냐 안 됐냐? 다음 n분의 1이 x니까 사인 n분의 파이라는 놈의 식기는 사인 뭐라고 표현되겠어? 파이 곱하기 x라고 표현되겠지?
n은 그럼 뭐라고 바꾸면 되겠니? x분의 1일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러면 다시 갑니다. x 제로로 갈 때 얘 제로 가고 sin 파이 곱하기 x 제로로 가겠지. 0분의 0 꼴이네. sin 파이 x 못 취급해라. 파이 x 삼각함수 극한. 그럼 요놈 시키면 뭐만 남아? 2 파이 i만 남겠죠. 표현이 갔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뿔의 부피. 자, 뿔 중에서 뭐 가장 알아보기 쉽게 우리 원뿔로 가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의 원뿔이 있어요.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R이고 다음 높이가 얼마냐면 H짜리. 됐나요? 그럼 요런 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를 쪼갤 거냐면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높이 H를 N으로 쪼개는 거야. N등분. 표현 이해갔어? 그럼 N등분 쪼개게 되면 실제로 쪼개는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조금 힘드니까 얘를 이 지름을 지나는 단면으로 다시 지름을 지나는 단면으로 이렇게 지금 딱 도형을 잘라보게 되면 얘가 하나에 뭐 나오게 되겠니? 이등변 삼각형 나오게 되겠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요 놈의 모양을 써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럼 저 얘를 지금 이렇게 높이를 n등분으로 쪼개게 된다는 건 저 단면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게 될 것이고 이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로써 2R로 표현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면서 요놈을 시켜서 여기가 지금 얼마로 표현돼? H로 표현되어 있는 게 되겠지요? 됐어 안 됐어? 얘를 몇 등분을 하게 된다면 몇 등분 한다고? n등분. 자, n등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도형의 모양이 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삼각형 나오? 맨 위에 거는 뭐 나오고?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 다음 맨 밑에는 사다리꼴 나오게 되겠지. 정확하게 뭐 등변 사다리꼴 나올 테니까.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얘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구분부적법처럼 요 식기를 이렇게 모양을 잡아냈을 때 바깥으로 빠지는 직사각형 모양 만들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넓이 구하기엔 직사각형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해갔냐 안 갔냐? 물론 사다리꼴 써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바깥으로 빠지는 또 뭐 만들어도 상관없니? 직사각형 만들어도 상관없겠지?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빠지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만들어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저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저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근데 꼭 우리 바깥만 있다 그랬어? 우리 함수 그래프 구분구조법 하면서 우함수값, 좌함수값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감소 형태에서 해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때 형태에 따라서는 바깥으로 빠질 수도 있고 어디로 들어갈 수도 있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형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니?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뭐하는 들어가는 형태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거는 숙제입니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얘들은. 이해갔어? 그러면 요 바깥으로 빠져있는 직사각형이라는 건 됐니? 바깥으로 빠져있는 직사각형이라는 건 옆에 모양에서 보게 된다면 바깥으로 빠지게 되면 요런 모양의 무슨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원기둥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면 저런 모양의 원기둥의 넓이들을 부피를 싹 다 모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애들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원뿔의 부피 요놈의 쉽게가 같아간다. 같겠지요. 표현 이해갔지요?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뭐 바깥으로 빠지니까 맨 윗대가리에 있는 요놈의 식기는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이 빠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모양이 여기서는 이런 모양의 무엇으로서 원기둥으로 빠지게 될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럼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각각의 원기둥들의 모를 구한 다음에 부피를 구해서 걔들의 뭘 구해주면 돼? 합을 구하면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기둥이니까 원기둥은 당연히 밑넓이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높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각각의 원기둥들의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는
높이 h를 몇 등분 해가지고 우리가 자른 거니까 n등분 한 거니까 여기서는 얼마로? n분의 h 나올 것이고 여기서도 그럼 얼마로? n분의 h 나오게 되겠죠. 얘들은 n분의 h로 고정이야.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 각각의 원기둥의 뭐를 알아야 돼? 밑, 넓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밑 넓이라면 밑면이 당연히 무슨 모양이 될 테니까 원 모양이 될 테니까 이 원의 뭐만 알아주면 돼? 반지름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밑면에 있는 요쪽에 나온 원의 반지름이라는 건 요 길이랑 똑같겠네. 맞아 틀려?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다음 두 번째 생기는 원기둥.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원기둥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면 요 원기둥의 반지름은 요 두 번째 길이 얘랑 똑같을 거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길이들만 알아내면 이제 다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길이를 알아내시는데 지금 쳐다보시면 높이 h짜리를 지금 우리는 몇 등분 해놨습니까? n등분 해놨으니까 표현이 갔어? 그럼 얘를 n등분 해놨기 때문에 요 식기에서 지금 얘가 위에 있는 것도 하나의 무슨 삼각형 나오니? 무슨 삼각형 나와? 이등변 나오겠죠? 다음 두 번째 얘도 하나의 무슨 삼각형 나올까? 이등변. 얘도 무슨 삼각형? 그렇지. 근데 이 모든 이등변 삼각형들이 각각 다 뭐가 되는 거야? 닮음 나올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가냐 안 가냐? 그럼 쟤들이 다 닮음 나오니까 여기서 그대로 선을 쭉 이어서 우린 지금 얘들을 몇 등분을 했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n등분을 했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 r이라면 첫 번째 주어진 요 삼각형과 존내 큰 이 삼각형과는 닮음이겠죠. 몇 대면? 1대. 1대면 n일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n등분 했으니까. 그럼 그대로 뭐를 이용해서? 닮음비를 이용해서 몇 대면? 1대 얼마? n이라는 게 첫 번째 길이를 예를 들어 x라고 놓는다면 x 대 얼마? r. x1이라고 놓지.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x1 대 r. x1 대 r이면 x1이라는 놈의 식기는 뭐분의 n분의 얼마? r로 표현되겠지?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길이를 여기를 x2라고 놓게 된다면 요 삼각형하고는 이 삼각형이 몇 대 몇 닮음이 될 테니까 2대 n 닮음일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2대 n 닮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놈의 식기 닮음비 세우면 2대 n은 x2 대 얼마로? r로 표현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x2라는 건 n분의 몇 r? 2r. 다음 그럼 중간에 놓이는 어떤 임의의 점을 잡아서 얘를 xk라고 놓게 되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때는 몇 대 몇이 될 것이고 k 대 얼마? n이 될 것이고 이게 xk 대 r이 될 테니까 xk라는 놈의 식기는 n분의 뭐? k 곱하기 r로 표현이 될 거고요.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놈의 식기의 요 놈은 얘가 지금 마지막 직사각형 여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럼 마지막 놈의 식기에 대한 요 부분은 몇 대 몇을 세우면 돼? n 대 n 세우면 될 거 아니야. 쭉 와서 그럼 얘는 xn 대 r 나오면서 그대로 xn이라는 놈의 식기는 5분의 n분의 n 곱하기 r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다 끝났네. 그럼 첫 번째 원기둥 이걸로 이제 갑니다. 첫 원기둥의 넓이, 첫 원기둥의 부피는 요 놈의 식기 V1이라고 표현하면 첫 원기둥은 밑넓이 반지름이 얼마니까? n분의 r이니까 요거에 뭐 제곱 곱하기 얼마? 파이하고 곱하기 높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높이 얼마? n분의 h. 다음 두 번째 원기둥 V2. 그럼 요놈의 식기는 n분의 얼마? 2r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n분의 h. 세 번째는 n분의 3r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n분의 h. 그럼 k번째는 n분의 kr의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n분의 h.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쭉 가서 마지막 놈은 n분의 몇 r? nr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n분의 얼마? h로 표현되면서 얘들을 싹 다 뭐했다? 더했다의 개념이 되겠죠.
그럼 어떤 놈들 다 더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간단히 표현하면 시그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표현하시면 시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됐나요? 됐니? 다음 요식이 계속 찾게 된다면 N분의 뭐에? KR에 전체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자 요놈의 식기만 정독하겠습니다. 요놈의 식기 보시게 된다면 시그마에서 변수 누구야? K야. 그럼 K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다 뭐 취급 들어가야 돼? 상수 취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상수 취급 들어가니까 N제곱 빠지고요. 됐어 안 됐어? 여기서 못 빠져. N 빠지겠지? 그럼 N에 몇 제곱 빠지겠니? 세제곱 일단 상수니까 앞으로 뺍니다. 여기서 뭐 제곱 빠지니? R제곱 빠지고 또 못 빠지고 파이 빠지고 다음에 못 빠져 H R제곱 다음 파이 다음 H 싹 다 빠졌고 남아있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뭐만? K제곱만 남게 되겠네.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요 식기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정적분을 고치셔도 상관없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시그마 K제곱이니까 얘는 못 쓰시는 게 더 편해. 공식 쓰는 게 편하겠지. 뭐분의 시작 6분의 자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로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얘들이 곱하기가 될 것이고 여기다 뭘 씌우게 되면 리미트 뭘 씌우면 n이 어디로 간다를 무한대로 간다를 씌워버리게 된다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식기는 몇 n 세제곱분의 6n 세제곱분의 다음에 r제곱 파이 h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고요. 어쨌든 얘는 뭐 취급이니까 상수 취급이니까 빠지겠지요? 상수 앞으로 빠질 것이고 n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 어디로?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분자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네? 그럼 이때 변화의 폭이 뭐한 놈? 큰 놈.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건 쟤처럼 다항식의 경우에는 뭐가 큰 놈? 차수 큰 놈. 그럼 몇 차 차수 봐야 되냐? 3차에 뭐 보면 되겠니? 계수 보면 될 거 아니야? 분모 얼마? 6. 분자 얼마? 2. 그래서 몇 분의 몇? 3분의 1 파이 R제곱 곱하기 뭐? H 정리되겠죠? 그래서 민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가시는 겁니다. 3분의 1 듣는 이유가 됐나요? 어이? 정답! 자, 필기 다 되셨죠? 일단 다음 시간 숙제는 뭘 한번 해보시냐면 지금 얘는 직사각형 어디로 뺐어? 밖으로 빼가지고 원기둥이 어디로? 바깥으로 빠졌지?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표현 이해갔니? 안으로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오는 요 형태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만들어 오신 게 숙제입니다. 그거 됐지요? 다음 교재는 기획교재 어디를 숙제를 할 거냐면 기획교재 우리가 지금 이제 접근법 하면 되니까 93페이지부터 102쪽까지 93부터 102까지가 기획교재 숙제입니다. 93부터 102까지 하나, 둘, 셋. 자, 메뉴에 이름 쓰시고 다시 뭐하고 뭐라고? 그렇지. 원함수하고 도함수가 하나의 식에 동시에 존재해. 그러면 반드시 어떤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떤 꼴을 먼저 만드느냐? fx분의 f'x 꼴이 되냐 안 되냐? 즉 뭐분의? 원함수분의 다음에 무슨 함수가? 도함수 꼴이 만들어진다면 얘는 무조건 뭐 하라는 얘기냐면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왜 적분을? 자, ln 왜냐하면 ln fx 미분하면 뭐 나오니? fx분의 f'x 나오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이 꼴이 만들어져? 그럼 얘를 반대로 뭐 해버리면 적분하면 누구 나와? ln fx 나오잖아. 그러니까 fx에 대한 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현 이해 갔죠? 이게 다항함수라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다항함수상에서는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정리하는 식의 문제가 대다수였지만 여기 쪽은 아닙니다. 표현 이해 갔죠? 다음 두 번째, 요 꼴이 만약에 불가능하잖아. 다시 원함수분의 도함수 꼴이 만약에 불가능해. 다시 어떤 꼴이 불가능하다고? 원함수분의 도함수는 하는 이런 꼴로 만약에 만들어내기 힘들다면 걔네들의 대다수는 나머지는 다 뭐가 될까냐면 곱미분을 떠올리시면 돼요. 다시 뭐 떠올리라고? 곱미분. 즉 예를 든다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fx 플러스 x f 플라임 x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x 곱하기 그렇지 x 곱하기 누구의? fx의 뭐? 2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한 번 더요. 2의 마이너스 x승 fx f야 2의 마이너스 x승 f 플라임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fx 이렇게 돼 있으면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fx를 뭐 하는 거? 미분한 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또 한 번 더요. fx 곱하기 f 플라임 x 그럼 얘는 fx 전체 제곱 땡! 2분의 1. 그렇지. 얘는 어디에서? 2분의 1 곱하기 fx의 뭐에서? 전체 제곱에서. 전체 제곱을 뭐 하는 거? 미분한 거. 그래, 2분 여기다 제곱 가야 됩니다. sorry.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뭐 이거를 좀 더 확인한다면 다시 항상 f 플라임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시라고? 원함수와 도함수.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든다면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fx 플러스 x 곱하기 fx. 그럼 얘는 잠깐만 마이너스 x fx 마이너스 x 곱하기 라지 fx를 뭐 했다? 그렇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항상 가셔야 될 건 원함수와 도함수가 이제 어떤 하나의 식에 딱 들어오게 된다면 그 식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될 건 fx분의 f 플라임 x 이꼴로 고칠 수 있냐 없냐? 왜 ln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표현 이해 갔니? 그럼 반대로 적분해서 ln 미분 떠올리시고 이 꼴이 불가능하면 무슨 미분을 떠올리시라고? 곱미분을 떠올리셔서 찾아내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놈들 잘 안 보이시는 거기 때문에.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요? 안 됐니? 됐나요? 어이? 정돈합니다. 자, 필기가 다 되셨으면 이제 뭘 보시느냐? 우리 이제 거기 수열 그것 좀 봅시다. 이제 일단 뭐 오늘은 그 정도만 이따 상황 봐가지고 시간 더 남으면 진도를 더 나가고요. 아니면 일단 수열 먼저. 지난번에 1번부터 50번까지 뭘 풀어오라고 했냐면 홀수만 풀어오라고 얘기했었죠. 수열 1편입니다. 1편. 자, 수열 1편 첫 번째 페이지 135 홀수 중에서 질문이요? 몇 번? 5번. 자, 다음은 석유, 세계 석유 소비 증가 추세에 관한 글이다. 이거 완전 옛날 얘기죠. 이 시기들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배운 교육 중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니들은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석유가 고갈되니까 자원을 아껴 써야 된다.
그 얘기가 겁나 많았습니다. 50년대 석유는 고갈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기술의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금 석유 대체로 나온 게 뭐 있어? 아니는 이런 관심 없니? 태양열 땡.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땡. 그거는 크게 안 돼. 수소? 어우 땡. 원자력 땡. 원자력은 위험해가지고 요즘에 그 배제하는 추세잖아. 종이컵? 조개 껍데기? 아, 너희들은 아직 그거 모르는구나. 요즘에 가장 큰 그 기름이랑 이쪽 부분에서 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혁명은 셰일가스야, 셰일가스. 셰일. 모래 그 미국 쪽에서 개발한 걸로 그 모래층이랑 이쪽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석유 뽑아내는 기술이야. 정말로.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복받은 놈들이요. 유전도 터지고 셰일가스도 보고. 근데 셰일가스의 단점은 물 소비가 좀 많고, 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돼? 싱크홀. 생길 가능성은 높고, 집안 아래에 있는 거를 거기에 물을 쏴가지고 거기 이제 압축해가지고 뽑아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셰일가스가 초반에 셰일가스가 나왔을 때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그 사우디하고 이제 이쪽이 기본적인 산유국이 얘네가 메인이잖아. 오펙 애들이 셰일가스를 죽이려고 석유값을 다운을 시켰어.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예를 들어 뽑는데 드는 단가가 $70면 원유값을 $50로 딱 맞춰서 그 가격에 팔았단 말이야. $50로. 그래서 셰일이 한번 도산을 팍 했어요. 그리고 몇 개의 회사만 남아있다가 걔들이 이제 기술의 발전을 해서 $50 밑으로 내려가지고 나올 수 있게 지금 기술이 발전됐거든. 그래가지고 원유값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 셰일가스 때문에. 생각보다. 뭐 나중에 시대가 아무튼 또 변하면은 어떤 기술이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태양열 생각보다 효율이 좋지 않아요. 정말로. 생각보다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태양열 판을 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그 TV에서는 막 한 가정이 뭐 몇 년 동안 쓰고 이거를 또 모아가지고 팔 수 있다 해봐도 나도 집에 설치해 봤거든? 자, 그거 해준다 그래서? 아, 별거 없어. 끼케야 그냥 전등 키고 끄면 그 정도?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아. 우리 집에 햇빛도 많이 드는데도. 효율성이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긴 한데 그 받아들여서 열 에너지를 전환하는데 열효율이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쨌든 뭐 조수간만에 차를 이용한 것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걔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이거를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현재 기술력으로. 나중에 정말 또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면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겠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진짜 나중엔 전기차가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가 대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맨 윗대가리에다가 태양열 기판 해놓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기술이거든. 그럼 그 에너지를 바로 100% 다 전환만 가능하면 전기차는 이제 실제로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하려면 전기 충전해야 될 거 아니야. 전기 충전하려면 그 결국에 기름 떼야 돼. 발전소 돌려야 되니까. 기름을 떼는 게 아니면 석탄을 떼는 게 아니면 이제 가스를 태우든 그 셋 중에 하나거든. 근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많은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에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 미세먼지도 겁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이제 그거 욕 안 먹으려고 이제 중국만 맨날 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들 석탄 때우는 애들 걔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세먼지 한 40에서 50%는 우리나라 거야. 다 자동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것들만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매년 석유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소비된 석유의 양은 그 이전까지 소비된 석유의 양과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을 하면 말이 참 어렵지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들은 항상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면 그 바로 밑에 문제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 맨 앞 글자. 매년 지금 우리 네모칸 있습니다. 매년 석유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소비된 석유의 양은 그 이전까지 소비된 석유의 양과 같다? 여기까지는 말 이해하기 힘들거든. 표현 이해갔어?
여기까지는 물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못 받아들이는 고딩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문제를 낼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고등학생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바로 밑에 맨 앞에 뭐라고 나왔니? 그렇지, 밑줄. 어떤 예시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잖아. 이 예시에 대한 얘기를 알려준다는 건 이거인 거야. 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말 이해 못하는 찐따 새끼들이 졸라 많을 것 같으니까 그 많은 찐따들을 구제해주겠어. 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예제를 보면서 그 말이 뭔 소리 하는지를 너 이해 잘 해봐 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81년부터 90년까지 소비된 석유의 양은 80년까지 소비된 석유 전체의 양과 어떻다? 같다. 표현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른다면 항상 이런 모의고사에 있는 말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말들을 다 갖다 씁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을 쓰진 않아요. 표현 이해 갔죠? 어쨌든 그런 여태까지 추세가 있었답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현재까지 소비된 뭐의 양을 현재까지 소비된 석유의 양을 뭐라고 표현하고? A라고 표현한대. 그러면 현재까지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소비된 양이 얼마만큼 소비가 돼 있어? A만큼 소비돼 있다고 알려준 거지. 그러면 이와 같은 석유 추세에 따르려면 현재부터 몇 년 동안 소비되는 양은 10년 동안 소비되는 양은 이 양과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현재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소비되는 양은 얘와 어때? 같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이 10년 뒤에 또 몇 년이 흐르면? 10년이 흐르겠지. 그러면 현재서부터 몇 년이 흐른 거야? 20년이 흐른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서 10년이지만 현재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흘러온 건 몇 년이 흘러? 20년. 즉 10 곱하기 몇 년? 2년이 흘렀을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때 그러면 소비되는 양은 이 10년 동안 소비되는 양은 여기 시점이 현재인 거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그때 소비된 석유의 양이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겠니? 그렇지. 2A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요 20년이 지나 거기 시점에서부터 또 몇 년이 흐르면 10년이 흐르면 처음에 현재에서부터 보게 된다면 몇 년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야? 30년. 그럼 얘는 10 곱하기 몇 년으로? 3년으로 보시면 되겠죠? 표현이 갔냐? 그럼 이때 요 10년 동안 소비된 양은 여기 시점 전까지 소비된 석유 전체 양과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얼마? 4인. 그렇지 4A.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표현을 이해하시라는 게 그 예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표현 이해 갔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한 몇 년 동안 석유를 뭐 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뭐 했어요? 물어봤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소비되는 양을 다 뭐 해가지고 소비되는 양을 다 뭐 해서 더해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게 누가 되면? B가 되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더 이상 사용 못하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대로 그걸 이제 B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그럼 그 다음 10년에 소비되는 양은 이제 같은 추세니까 표현할 수 있겠네. 몇 A? 8A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얘가 10년 단위로 가니까 그때 우리가 지수로고 또는 이쪽에 수원에서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또는 2시간에 한 번씩 바이러스가 몇 배로 배양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꼴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쟤를 아예 바꿔내라고 얘기했었죠. 똑같이 가시라고. 그러면 요 놈이 10 곱하기 몇 년일 때? 4년일 때 될 것이고 만약에 10 곱하기 n년일 때는 그때까지 소비되는 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2에 n-1승 곱하기 얼마? A가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때까지의 모든 소비된 이 석유의 양에 뭘 구하게 된다면 총
합을 구하게 되면 표현이 같냐 안 같냐? 그러면 석유의 양, 소비된 석유의 양의 합은 석유 양이 언제냐면 10 곱하기 n년까지 현재에서부터 표현 이해 갔어? 그러면 요놈의 식에 뭐 더하기? a 더하기 다음 또 뭐? a 더하기 다음 또 뭐? 2a 더하기 4a 더하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2의 n-1승 곱하기 a까지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자 그럼 됐네요. 이 양이 나중에 얼마 된다라고? 비된다라고 풀어내면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요놈의 식을 더하는데 맨 앞에 AA네. 그러면 얘 하나 띄면 나머지는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얼마 빼서 묶은 다음에? A 빼서 묶고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A 빼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등비수열이니까 꼴로 표현하시면 될 것이고 점점점 나와서 뭐 판단 들어가자? 개수 판단 들어가자. 개수 몇 개? N개. 무슨 등비수열에서 공비 얼마? 이 항의 개수 N개 나왔고 초항 얼마? 1. 그러면 요놈식의 합을 표현하게 되면 얘는 뭐 더하기 A 더하기 다음 시작 뭐 마이너스 뭐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초항 얼마 곱하기 1 곱하기 다음 누구의 2의 몇 승? n승 마이너스 1 항의 개수입니다. 됐죠? 이거 뒤에 있는 얘 갖다 넣는 게 아니라 항의 개수라고 했어요. 여기에 곱하기 얼마 한 거? A 한 개 얘가 얼마? B가 되는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되냐 안 되냐? 근데 저 n이라는 게 n년 후야? 아니야. 우리는 몇 년 후라고 본 게 n이라는 얘기야. 10 곱하기 몇 년? n년 후라고 본 거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n이라는 건 10 곱하기 n년이었기 때문에 이건 10년 단위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연도를 얘기하려면 1년, 2년, 3년, 4년으로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히 얘를 시간의 단위 뭐로 치환해버리면 t라고 바꾸게 된다면 n이라는 놈의 시키면 뭐라고 쓸 수 있겠니? n은 뭐분의? 10분의 얼마? t라고 바꾸시면 되겠죠. 이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나요? 그럼 이제 다 끝났네.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그대로 요 식기 얘는 분모 1이니까 날리시면 될 것이고 못 빼서 묶어버리면 A 빼서 묶으면 A 배에 1 더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 요것만 남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요 놈이 얼마다? 얘가 얼마다? B다. 됐나요? 표현 이해 갔어? 그러면 요 식기에서는 요 놈에서는 그대로 1, 1은 뭐 할 것이고 날라갈 것이고 2의 n승이라는 건 뭐분의? A분의 B 나오게 될 것이고 이 A가 뭐랑 똑같은 거야? 얘가 10분의 T와 같은 거죠. 표현 이해 갔어 갔어? 그러면 저기에서 T에 대한 얘기 뽑아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취해줘야 돼? 양변에 로그. 이해 갔어 갔어? 지수 내려야 되니까. 그럼 요놈 내리게 되면 몇 분의 몇 승? 10분의 T는 로그 2에 뭐분의 뭐? A분의 B. 나 뭐 하나 빼먹었니? 뭐 하나 빼먹었냐? A 1 더하기 A 대 1 더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총 맞는데? 뭐 어디서 틀렸을까? 뭐 하나 틀렸네 지금? 잠깐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 석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석유의 매장량을 P. 쏘리. 미안, 문제 잘못했네. 쏘리. 잠깐만요. 다시 봅니다. 미안합니다. 다시요. 지금 현재까지 소비된 석유의 양이 A고 현재의 석유의 매장량을 얼마라고 한다면? B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현재 석유의 매장량이 B니까 맨 앞에 쓴 우리가 여태까지 소비된 이 석유의 양, 이 A는 현재 매장량에 영향 끼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 뭐 하셔야 돼요? 날리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빼먹었네요. 됐지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빠져야 돼? 1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됐지요?
됐니? 그럼 요놈 식기 빼면서 그대로 다시 정리하시게 되면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분의 뭐? a분의 b고 그러면 2의 n승이라는 건 뭐? a분의 b 플러스 얼마? 1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n이라는 놈의 식기가 로그 몇에? 2의 a분의 b 플러스 1인데 이 n이 몇 분의 몇이었으니까? 10분의 t였으니까 로그 2에 얼마? a분의 b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 넘겨주면 돼? 10만 넘겨주면 되겠지. 됐니? 다음 넘기셔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야. 두 번째 페이지 질문 11번까지 11번 자 수열 뭐에 대하여 AN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무슨 항? 일반항. 항상 그 기본 표현은 계속해서 까먹지 마시고요. 그럼 얘가 일반항인데 요 식기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식기에서 BN이란 놈의 식기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뭐라고 표현했어? AN이라고 표현했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단 AN 곱하기 BN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N도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BN도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해석부터 가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중괄호 안에 AN 일반항 나와있지. 그러니까 일반항 기본적으로 몇 번째 항을 나타내니까 n번째 항이 AN이라는 거야. 그럼 BN이라는 놈의 식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몇 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에서 몇 번째를? n번째를 뭐 했다? 뺐다라고 표현할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기억, 수열, AN이 무슨 수열이면? 등비 수열이면 그럼 등비 수열이라는 놈의 식기는 전에 한번 알려드렸어요. 수열의 변수 누군데? 수열에서는 변수가 누구야? n이야. 수열에서는 변수가 기본적으로 n이죠? 변수 n인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되며 n에 대한 몇 차? 1차로 표현되고 다음에 n은 무엇이? 개수가 뭐가 된다고? n의 개수 뭐 나온다? 공차 나온다. 됐냐 안 됐냐? 다음 등비 수열은 n이 어디에 올라가 있다? n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 지수에 올라가 있고 그때 밑이 뭐 역할을 한다고? 공비 역할을 한다 그랬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 일반항 AN을 만들게 된다면 A1 곱하기 Rn은 n-1승 이게 기본이었거든.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니? 됐니? 자 그렇다면 다시 갑니다. 기억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면 그럼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니까 기억에서 AN이라는 놈의 식기가 예를 들어 A1 곱하기 R의 몇 승이라고 한다면 n-1승이라고 한다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표현돼야 돼? 시작! A n 플러스 1 1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항 하나 차이니까 맞아 틀려. 그럼 이때 BN이라는 놈의 식기는 뭐에서 못 빼주면 돼? n 플러스 몇 번째에서? 1번째에서 몇 번째를? n번째 빼면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빼게 되니까 a1 곱하기 r의 n제곱에서 빼기 a1 곱하기 r의 n-1제곱 빼는 것이고 둘 다 누가 공통인 거야? a1과 r의 몇 제곱이? n제곱이 공통인 거야. 맞아 틀려? 그러면 요놈 식에서는 얼마 남고? 1 남고 다음 여기서 얼마 남으니까 r분의 1을 빼주면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나와 있는 형태를 쳐다보니까 BN이란 놈의 식기도 얘도 n이 어디 올라가 있는? 지수 올라가 있잖아. 그럼 얘 공비 얼마짜리야? R짜리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뭐해? 초항에 0에 끼칠 거 아니야? 됐나요? 그럼 이제 끝났죠. B의 등비 수열이다. 3이네요. 됐어 안 됐어? 다음 니은 BN이 등비 수열이면 AN이 등비 수열이다. 말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왜? 이 BN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다는 건 BN이 뭐에서 n 플러스 1번째에서 몇 번째를 빼는데 n번째를 빼는데 이 결과가 무슨 수열이는데 등비 수열이라면 이 AN은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기본이었어. 개차 수열이었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제가 개차 수열이었잖아. 됐어 안 됐어? 차가 뭐 하는 것? 일정한 패턴을 갖고 변하는 것. 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형태 갖는 거.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BN이 등비 수열이라면 이때 자연스럽게 AN은 무슨 수열? 개차 수열이라는 거지. 이게 이 개차가 물론 등비 수열일 수도 있지만 100% 등비라고 확신은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러면 참거진 문제에서는 하나로 틀리면 참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표현 이해 갔죠? 다음 디귿. 수열 AN이 무슨 수열이면? 등비 수열이면 수열 AN 곱하기 BN도 등비 수열이다. 이거는 기니디의 기본. 지난 우리가 저학년 때 1학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 기니디의 기본. 기억, 니은, 디귿은 항상 뭐 돼 있다?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 디귿은 누구랑 연결돼 있는 거야? 기억과 연결돼 있지요. 기억에서 뭐라고? AN이 등비 수열이면 BN도 무슨 수열인 거 알았어? 등비 수열인 거 알았지? 등비끼리 곱하면 무슨 수열 나와? 등비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됐죠? 거기서 그냥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어이, 자,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 정돈 다 되신 분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뒤에 내용 문제를 계속 하겠습니다. 충전이 없어. 충전이 없어. 자, 조명진, 양희연, 그 다음에 근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월요일날 6시 반 재시험입니다. 네. 월요일 6시 반까지 오세요. 됐지요? 월요일날 6시 반에 재시험입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계속 갑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11번 했고요. 다음 3페이지에 다음 쪽 질문이요. 3페이지 질문 없나요? 없으시면 4페이지 질문이요. 문제가 워낙 어렵지 않아서. 자, 4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5페이지 25번. 오케이. 자, 이 2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런 거는 잡아내는 연습인 거지. 반드시 뭐 똑같은 유형이 나온다라고 얘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서 어떤 형태로 얘를 잡아야 된다 이런 거를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 25번. 어떤 게임은 예시와 같이 얘를 또 들어줬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거 모양을 보고 뭐 하시라고? 판단하시라고. 엔터키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면서 어두운 부분의 막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게임은 끝난다. 그럼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거야. 아래쪽으로. 표현 이해갔니? 내려갈 수 있는 데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방향키로는 막대를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동시킬 수 있고, 즉 아래로 내려가는 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어느 쪽만 할 수 있다고? 왼쪽 오른쪽. 쉽게 본다면 이 게임은 뭐랑 비슷한 거야? 테트리스랑 비슷하겠죠. 됐니? 자, 그랬을 때 이 마우스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어두운 부분의 막대 맨 위의 숫자가 어디로? 아래로. 다음 나머지 숫자들은 한 칸씩 뭐한다? 올라간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어두운 부분 막대와 이웃한 막대들의 속에 세 숫자의 상하 좌우 또는 대각선 방향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된다면 그 숫자들을 더한 점수의 합을 득점으로 하는 게임이 있다. 다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득점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여기까지 나와 있지요. 표현 이해갔니? 자, 그래서 거기 예시를 보면 양옆에는 이제 숫자 217과 954가 있고요. 다음에 3, 4, 6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거 아니야. 되냐 안 되냐? 근데 그 옆칸을 보니까 3, 4, 6에서 어떻게 돼 있니? 숫자 순서가 4, 6 3으로 어떻게 돼 있어? 바뀌어 있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야? 뭘 눌러서? 마우스를 뭐 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거기 중간 부분에 있지요? 어두운 부분의 막대 맨 위의 숫자가 맨 아래로, 맨 위의 숫자 4가 어디로? 맨 아래로. 3이 어디로? 맨 아래로. 다음 나머지 숫자들은 한 칸씩 뭐한다? 올라간다. 그게 지금 돼 있다는 얘기라고. 숫자 변화를 보여주는 예시고요.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니? 됐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가 길면 길수록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이해가 힘든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해하려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 특히나 이런 예시를 주면 땡큐인 거야. 예제 없이 준 거니 예시를 줬으니까. 다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옆 칸으로 가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4, 6, 3이 아니라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던 게 그게 어떻게 바뀌어 있어?
634로 바뀌어있지. 그럼 그건 무슨 소리야? 또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4가 어디로 내려가고 맨 아래로 내려가고 36이 그대로 밀려 올려갔다는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 있는 숫자들이 대각선으로 234, 대각선으로 135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됐니? 자, 그렇다면 다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득점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를 지금 잘 쳐다보시면 결국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모양은 지금 거기 있는 그림 틀을 보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 셋, 넷, 다섯 개 만들어져 있고 7, 9, 9, 7, 5, 8, 그다음에 4, 8, 6, 그다음에 5, 7, 9, 2, 8, 4. 7, 9, 2, 8, 4. 자, 현재 요런 칸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숫자 3개짜리 노를 3, 4, 6이라는 막대를 갖다 끼는 거지. 근데 숫자가 꼭 3, 4, 6이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3, 4, 6이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가면서 변하기만 하면 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자, 그랬을 때 여기 안에 껴서 무슨 수열을 만든다가 기본인 거야? 등차 수열 만든다가 기본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예제를 이렇게 줬지요? 자, 그러면 이 막대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은 어디하고 어디 들어갈 수 있니? 첫 번째 어디에? 여기 빈 칸과 다음 또 어디에?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어디도?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 더 이상 안 내려가니까. 근데 여기는 들어가봤자 양옆의 숫자들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이제는 등차수를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칸이 두 종류가 존재하니까 첫 번째 여기에 숫자가 들어왔다라고 친다면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더 이상 안 내려갈 때니까 저기에 숫자가 꽉 들어차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랬을 때 이 양옆에 있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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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다음 또 이런 대각선 아니면 앞뒤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등, 차, 수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운데 끼임으로써 양옆에 있는 숫자 몇 개 가지고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만드는 거야? 3개 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럼 결국에 3개 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들 때 가운데 낀 놈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 그럼 얘는 뭐 떠올려야 돼? 등차, 중앙 떠올려야 된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아이 이 노랭이 칸에 낀다면 자 가로 방향 여기 1 있고 여기 얼마 있으니까 4 있으니까 등차 수열이 되려면 여기 숫자 얼마 들어가야 되니? 2분의 5. 그럼 여기는 돼 안 돼? 안 돼. 다음 5하고 8 있으니까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되니? 2분의 13 들어가야 돼. 8하고 6이니까 여기는 얼마 들어가야 돼? 2분의 5, 2분의 13, 그 다음에 여기는 7 들어가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가로 방향으로만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숫자 얼마를 갖다 껴야 되는데 3, 4, 6 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다음 요 방향 아웃이야. 이 방향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도 대각선 방향으로도 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대각선 방향으로도. 그럼 대각선 방향을 따지게 된다면 자 대각선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따지면 여기 숫자 얼마고 1이고 여기 숫자 얼마니까 6이니까 여기 숫자 얼마 들어가야지 등차 수열 만들어지겠니? 2분의 7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들 일단 불가능하겠네. 다음 요렇게 또 대각선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4하고 8이니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구? 6. 근데 거기 쳐다보면 6 있어 없어? 있죠. 그럼 6이 어디에 오도록? 가운데 칸에 오도록 하면 되겠네. 그럼 클릭을 몇 번 해서? 클릭을 몇 번 해서? 클릭 2번? 땡. 클릭 몇 번만? 한 번만 하면 6 가운데 칸 올 거 아니야. 맨 위에 3이 뭐하고? 내려가고 4, 6이 밀려 올라갈 거니까. 표현 이해가냐? 그러면 얘는 만약에 등차 수열이 가능한 경우는
등차 수열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여기 들어갔을 때는 클릭을 몇 번 해서 클릭 몇 번 해? 한 번 해서 여기에 누가 들어오도록 6 들어오고요. 여기에 얼마가 3 들어오고 여기에 4 들어오는 요거밖에 없겠죠.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등차 수열의 합은 얘네 3개를 더하는 건데 결국에 이 6에 몇 배 해주면 돼? 3배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건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 18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다음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옆에 있는 두 번째 여기 칸에도 그 숫자가 뭐 할 수 있어? 들어갈 수 있겠지. 두 번째 칸에.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도 또 따져보는 거야. 쟤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면 되니까 무슨 수열을? 등차 수열을 만들 수 있으니까.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럼 갑니다. 4하고 2 있네요. 그럼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얼마? 3. 8하고 8이 있네. 만들 수 있는 거 얼마? 8. 근데 이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일단 가로칸 다 끝났잖아. 됐어 안 됐어? 다음 대각선 칸. 똑같이 대각선 6하고 2 대각선 만들면 얼마? 4. 다음에 3, 4 대각선 만들면 얼마? 2분의 7. 그럼 2분의 7은 안 되겠네. 그러면 여기 얼마 오고 4 오고 여기 얼마 오게 3 오게 숫자 구성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 맞아 틀려? 네. 그러면 걔네들 가지고 숫자 구성을 만들게 된다는 건 첫 시작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로 나와 있으니까 3, 4, 6인데 맞아 틀려? 3이 어디로 가야 되고 가운데 4가 어디로? 제일 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클릭 몇 번 해야 돼? 그렇지. 클릭 2번 해서 저기 숫자가 얼마가 오도록 4, 3에 얼마가 오도록 6이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의 등차 수열이 될 것이고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등차 수열이 나올 수 있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모양의 등차 수열 여기에서는 가로 방향에서는 합이 얼마 나오게 될 것이고 9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합이 얼마 나오게 될 테니까 10 얼마 나오니? 12 맞나? 4인가? 12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여기 3, 4를 만들면 그때 또 뭐까지도 가능해져? 저 밑에 있는 누구까지? 그렇지 3, 4, 5 얘까지 가능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선 합이 얼마 나와? 12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만들 수 있는 게 이 총 세 가지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전부 다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만들 수 있는 총 합은 최대값은 얼마? 3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니?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서 가시는데 물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세 개의 숫자니까 가운데 있는 놈을 찾아라. 뭘 찾아라? 등차 중앙을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표현이 그게 이제 원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문제 푸시면서 안 되시면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됐지요? 자, 정답! 자, 다 되셨으면 홈페이지에 더 질문 없나요? 없니? 없으시면 넘기셔서 6페이지요. 6페이지의 질문. 오케이, 없고요. 다음 7페이지 질문. 41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지저분하긴 합니다. 얘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발 내리면 수선의 발 내리면 뭐를 기본적으로 쓰시고 소자 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10년 전 문제입니다.
10년형 문제이기 때문에 걷다가 얘는 교육청 문제야.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방법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쓰는 거밖에 없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거밖에 없어.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소자를 써도 되기는 해. 소자를 써도 되기는 한데 소자를 쓰게 되면 계산식이 졸라들어. 이해갔니? 그런데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소자를 써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게 냅니다. 평가원들은.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거는 소위 우리가 공식이라고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는 닮음이라는 형태인데 닮음을 잘 쓴다? 조금 애매해요. 그 부분은. 표현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식은 닮음을 써먹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 실제로 얘는. 표현 이해갔지요? 됐어 안 됐어? 어쨌든 한번 일단 문제의 대강 그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식을 외울 건 아닌 거니까. 표현 이해갔니? 소자를 써서 풀어도 되긴 한데 소자를 쓰면은 식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건 알고 가시고요. 자 어쨌든 자 각 B가 몇 도고요? 41번에서 90도고 이런 모양의 무슨 삼각형이 놓이기는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놓여가지고 A, B, C 이렇게 놓여있고 그 다음에 성분 BC의 길이가 6루트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직각삼각형 나오면 당연히 대부분 뭐 사용이 기본? 직각삼각형 나오면 뭐 사용이 기본? 그렇지 피타. 피타가 기본입니다. 피타가 기본인데 만약에 직각삼각형인데 각에 대한 형태 나왔어. 그럼 누구 쓰라는 거야? 삼각함수 쓰라는 거야. 표현 이해가니? 정확하게 삼각 B를 꼭 기억하시고요. 꼭지점 B에서 수선의 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D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 식기를 D라고 정의를 한대. 자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에서 성분 AD, CB, AB AD 다음에 CD 다음에 AB의 이 길이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럼 어떤 세 개놈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식은 뭐인 거예요? 가운데 놈을 누구라고 놓으면 X라고 놓으면 제일 앞에 놈은 X 마이너스 뭐가 D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놈은 X 플러스 뭐가 D가 된다가 가장 편한 식이 되겠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성분 누구의 길이를 구하여라? AC.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결국에 X와 다음에 무엇을? D를 뭐를 뭐 해주면 돼? 찾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근데 요놈 식기 쳐다보니까 ABC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면 일단 뭐부터? 직각삼각형 뭐? 피타. 됐냐 안 됐냐? 커다란 ABC가 직각삼각형이잖아. 변 3개 다 표현돼 있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삼각형 ABC에서 피타 쓰면 어떤 식은? 시작! X 플러스 2의 제곱은? 제곱? 플러스? 아이씨 피타 모르니? 180. 얼마? 180은 2x 마이너스 d의 제곱 됐죠? 야 피타는 쓸 줄 아셔야지. 피타님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이제 요 식기를 잘 쳐다보시면 얘가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소자를 쓰면 이거 곱하기 이거랑 얘 곱하기 얘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잖아. 그럼 이 변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피타를 써야 되는데 이 변 표현이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가 같은 거니까 변 표현이 되게 많이 힘들었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쓰기에는 얘는 계산이 힘드니까 그냥 닮음을 유도하시는데 닮음을 유도하는 건 단순합니다. 지금 쳐다보시면 일단 삼각형 ABC가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요 식기의 하나의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요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 세모라고 놓읍시다. 표현 이해갔어? 그럼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얼마 나와야 돼? 90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90도 나오니까 안에 있는 요 쪼매난 삼각형도 됐어 안 됐어? 안에 있는 요 무슨 삼각형도 쪼매난 삼각형도 직각의 동그라미야. 그럼 뭘로 구성돼 있어? 세모.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요 쪼매난 삼각형도 또 뭐야?
직각의 세모와 그럼 뭘로? 동그라미 나오겠지. 그럼 닮음 세우는 거 각만 어차피 대응시키면 돼. 각도하면서 표현이 각사각사. 그럼 직각사각형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변이 누구야? 변. 빗변. 그러니까 빗변 있냐 없냐 먼저 봐. ABC는 지금 모든 변의 길이를 표현 자체가 가능해 불가능해? 삼각형 ABC는 가능하지요? 그럼 나머지 있는 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식 세우기 편한 거는 얘가 훨씬 편하겠네. X만 세우면 되니까. 표현이 같냐 안 같냐? 그러면 ABC에서 지금 얘 X하고 6루트 요거 있는 요 작은 요 식기를 가지고 식을 세우신 게 제일 속 편하겠지요? 표현이 갔어. 그럼 요 놈 식기 갖고 식을 세우게 된다면 자 보시면 빗변이 지금 현재 얼마인 거야? 6루트 5인 거야 작은 거에서. 그럼 닮음을 이용하게 되면 작은 삼각형에서 빗변이 6루트 5야. ABC에서는 얼마니? 2x 마이너스 D일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다음 작은 거에서 변 하나 나와 있는 거 요거 x지. 이 x는 직각과 누구 끼고 있어? 세모 끼고 있잖아. 그럼 ABC에서 직각과 세모 끼고 있는 변은 누구야? 그렇지 6루트 5잖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그대로 요 놈의 곱과 요 놈의 곱은 어떠니까? 같으니까 2x-d 곱하기 얼마? x를 한 게 얼마? 180. 그럼 180 대신 얘 갖다 놓고 풀어버리면 되겠네.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죠? 그럼 이쪽은 닮음을 가지고 식을 세우실 때는 어려우시면은 그냥 닮음을 하나를 각을 잡아놓고 유도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러면서 그 각각의 변을 매칭시키는 연습만 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다 쓰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표현 이해 갔죠? 정답! 소자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소자는